결국 루마니아도 K9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주포가 없는 루마니아는 근래 약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벌였는데요. 최종 입찰자로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을 선택하면서 예산을 증액, 총액 8억 5천만 유로, 하나 1조 2,300억 원의 규모로 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내려진 만큼 그 과정과 내부 사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만큼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루마니아 역시 매우 다급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림반도를 접하고 있어 항시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루마니아는 자국의 주력 전차라 할 수 있는 구소련제 T-72 60여 대를 공여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육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루마니아는 이번에 K9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 무기 도입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계기를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K9 클럽의 일원이 된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숨겨진 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29일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국방부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선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K9이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과 튀르키예의 프르트나트와 같은 경쟁자들이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러나 너무나 싱거운 승부 결과에 현지에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 특히 루마니아에서는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을 포격 성능과 안전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K9이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화려한 스펙이라는 이면과는 달리 두드러지는 단점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인데요. 현재 한 문당 생산 예상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을 호가해 비슷한 성능의 K9 자주포 대비 2.5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절기 리스크도 펜저하우비츠 2000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가는 자주포라면 언제든 북진할 수 있도록 북유럽과 시베리아의 겨울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펜저하우비츠 2000은 노르웨이의 혹한기 성능 테스트에서 포가 얼어 불합격된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혹한기와 혹서기에 구분이 없는 전장을 누볐던 K9에 대비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수출 현황 데이터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펜저하우비츠 2000을 운용 중인 나라는 독일을 포함 4개국분으로 그 규모도 이탈리아 7문, 네덜란드 39문, 그리스 24문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128대를 수출한 중국산 PLG-45를 겨우 앞서는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이 육군에서 운용 중인 150대를 포함해도 총 양산 대수가 300문에도 못 미쳐 생산 설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부품 수급도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실패한 2인자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K9의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K9만 해도 1200문에 달하며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의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의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던 K9 대비 펜저하우비츠 2000의 장점인 성능 역시 그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 무기 시장에서 전쟁보다 더 확실한 쇼케이스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K9은 여러 전장을 누비며 그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
2019년 카슈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파키스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 부대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펜저하우비츠 2000은 자체 중량 55톤으로 원거리 수송에 문제가 있으며 탄약 운전 성능도 K9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또 다른 경쟁자인 튀르키예의 프르트나투는 사실 명품 자주포 K9과 비교하기엔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예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매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 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프르트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예산 프르트나2를 K9의 파생형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프르트나2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원래 프르트나는 독일 MTU의 MT881 엔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독일 정부가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750마력짜리 커민스 엔진에 미국산 파워팩이 유일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내재한 채 입찰 시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K9을 선택한 루마니아 육군의 결정은 K9의 수출 경쟁력이나 가성비를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가 K9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외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 중인데요. 같은 방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원국 간의 운용 노하우와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사시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나 부품, 운영 인력을 조달받기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에어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전용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까지 개소할 예정이니 당연히 무기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루마니아는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 K9이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소식도 루마니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는 1단계 성능 개량판인 K9A1보다 더 뛰어난 물건을 곧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행사장에서 K9A2 시제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A1의 경우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는데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에 포탄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A1 자주포에는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A2에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강력한 자주포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디펜스가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제 자주포에 대항하기 위해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027년까지 지금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K9을 위시한 방산 생태계는 당분간 수출 대수와 생산 물량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국을 압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로부터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수년 전부터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GDP 대비 3%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만약 K9이 마중물의 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다른 방산 입찰에서도 한국이 낙점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실례로 폴란드는 과거 K2와 K9, FA50에 이르는 초도 물량 납기 이후 레드백과 천무 등 다수의 한국 방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거나 계약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전술했듯이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국가인데다 자국에서 운용하던 T-72 6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상태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인데 현재 보유한 전차나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것에도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나토와 호환을 할 수 있고 독일
독일산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격 측면 이점이 높습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외에도 최대 298대 30억 유로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영국의 CV90이나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후보군으로 꼽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보병 전투 장갑차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찍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자국에서 운용하던 AS-90 32문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후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스웨덴산 아처 14대를 임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다 육군 주력으로 운용되는 AS-90 116문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기동화력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수출 시장까지 염두에 둘 여건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휴대용 유도무기 신군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와 루마니아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하나에어로의 무기 구매 목록에 천무 K-239를 포함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구매 대수는 미정이지만 이미 폴란드가 천무 288문을 구매한 전례가 있어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은 각국의 무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한국 방산 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뛰어난 가성비에 이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검증받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이 어렵지 나중엔 입소문이 퍼져 수출이 수출을 부르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고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기 위해 한국산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을 평정한 K9 자주포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입찰 성공을 계기로 한국 방산이 루마니아의 무기 체계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지나도 전장에서 포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는 드론과 결합한 초정밀 포격으로 포격 전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자국의 자주포 운영 노하우나 기술은 최대한 숨기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포병 전력 노출이라는 건 결국 지상전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말인데요. 통상군 사정보는 타국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최대한 모호하게 다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K9 자주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라는 경이적인 수치 덕분에 오히려 기술과 전력을 숨긴다는 게 무색해져 버린 건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죄다 K9 운용국이니 이제 와서 굳이 운용 노하우 등을 숨겨봐야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삼중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머나먼 유럽의 끝까지 퍼져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방산시장의 신화나 다름없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 자주포는 세계 방산시장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일명 K9 사용자 클럽입니다. 이 국제회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K9 자주포 운용국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나누는 정보교류의 장인데요. 운용국들은 지형과 사용 환경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공유합니다. 회의 주제가 현존하는 최강의 자주포라는 것만 빼면 흔한 자동차 동호회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효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K9 클럽은 지난 2022년 4월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노르웨이가 먼저 나서서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게다가 생산국인 대한민국, 개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 주요 운영국 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호주 CBG 시스템즈가 참여하면서 K9 관련 기술 개발과 협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유럽 침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K9이 그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도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K9 클럽의 영향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9 클럽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단한 군사적 동맹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무기체계도 이처럼 발전적인 성향의 컨소시움을 결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기껏해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반면 K9 클럽은 분명 유럽의 일부이지만 나토 소속이 아닌 나라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3 K9 클럽에서도 나토가 입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클럽은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고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명제가 아니라 K9의 체계를 공유하며 군사적 관계성을 다져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나토에서 지정한 최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호주가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단지 이것만으로도 K9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할 텐데요. EU와 나토를 이어 유럽 내부에서 강력한 국제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이름은 K9 클럽이지만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럽 내 국제동맹을 준비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물론 국제동맹 수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K9 수출 대상국이 늘어날 뿐인데요. K9 클럽을 통해 공유된 운영정보와 노하우, 천차만별 기상환경에서의 훈련 경험들은 그 자체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들입니다. 이는 K9의 개량, 수출형 현지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장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일례로 K9을 도입하기 전 폴란드의 주력이었던 AHS 크라프는 영국 AS90 포탑을 K9 차체에 올린 자주포인데요. 재미있는 건 AHS 크라프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AHS는 폴란드어로 자주곡사포를 의미하고 크라프는 단단한 등껍질의 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름 그대로 K9 차체를 선택하면서 든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1997년부터 국산 자주곡사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양산 단계에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동제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는 넓은 평야지대의 교전을 염두에 두고 AS90의 포탑을 155mm 52구 경장으로 개수하여 자국산 UPG-NG 무한궤도 플랫폼에 탑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꺼리튜브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155mm 52구 경장 주포의 반동 제어는 말처럼 뚝딱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UPG-NG를 사용한 AHS 크라프 초기 프로토타입도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심할 때는 자세 제어는 고사하고 차체에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차체를 제안했고 폴란드는 UPG-NG 플랫폼 개발을 포기하면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성공적이었는데요. 폴란드 군부 내에서는 차체를 바꾸기 전후 차이가 완전히 다른 자주포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UPG-NG 테스트 당시 AHS 크라프는 최대 출력 850마력의 도로 기준 최고 속도가 60km에 불과했고 항속거리도 360km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K9 차체로 변경하면서 기존 52톤이었던 무게가 48톤으로 경량화되었고 그러면서도 최대 출력은 1025마력, 최고 속도는 67km를 기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400km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도섭 가능 심도가 1m에서 1.5m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쌓인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한폴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에 물꼬를 튼 것은 물론 차체 플랫폼으로서 K9의 확장성을 확인한 셈이니 상당한 이득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K9 차체를 이용한 장갑차, 군안전차, 전투공병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K9의 확장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수출 버전에서도 K9은 완벽한 현지화 운용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2017년 핀란드가 도입한 K9핀입니다. 핀란드도 K9핀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K9핀의 핀란드 공식 명칭은 K9핀 모쿠리입니다. 이는 슬레지해머라는 뜻인데요. 속된 말로 오한마가 바로 모쿠리입니다.
대대로 냉병기 시절 적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1등 공신이 모쿨이었던 것처럼 K9의 화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K9P는 영하 30도에서 최고 5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 핀란드의 극한 기후에서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9P는 2017년 기준으로 상당히 드문 기술이었던 보조동력 장치 APU를 추가 탑재했는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K9P는 핀란드의 혹한 기후를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11월 핀란드가 38대 추가 구매를 결정할 정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K9P는 엔진 내열기와 각 부품에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현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안 대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기후 대비 기술은 결국 K9의 또 다른 수출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K9 덕을 톡톡히 본 인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할 만한데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트입니다. 바지라는 힌두어로 천둥을 뜻하는데요. 여기까지는 K9의 이명이자 수출 명칭인 천둥, 썬더가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바지라는 인도 신화에서 신들의 왕 인드라를 상징하는 무구입니다. 인드라는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내신이자 전쟁의 신이기도 한데요. 인도가 이런 대단한 이름을 K9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시험성 평가를 치른 경쟁 모델 중 인도가 제시한 모든 성능 실험을 통과한 자주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뿐이었는데요. K9 바지라티는 인도의 사막과 고산지대를 오가는 극과 극의 환경에서도 모두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K9핀과 마찬가지로 APU를 탑재하면서 고산지대용 방안 패키지를 추가하고 사막 운영을 위한 방진 체계와 공기여과 시스템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로서는 그야말로 전장을 가리지 않는 전쟁신의 무구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강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한한 확장성에 더해 현지 추가 개량까지 염두에 둔 기술이전 심지어 성능을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은 K9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점령한 근거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용국가 간의 정보 교류까지 가능한 국가연합이 존재한다는 건 K9 자주포의 점유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든든한 데이터베이스와 K9 사용국이라는 동맹까지 생기는 마당에 일단 도입만 하면 기존에 쌓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또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또한 K9을 보다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인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곳곳에 대리 지점이 있는 형태라 지리적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AS는 물론이고 포탄, 장비 공유 등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루마니아까지 다방면에서 MOU를 맺으면서 K9 자주포 도입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사용자 클럽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국제동맹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